안녕하세요. 한가로운 겨울 오전입니다. 그나마 따사로운 햇빛이 한옥의 텐마루를 쬐어주고 있어서 춥다는 느낌이 안 드네요. 삶은, 인생이라는 게 대부분 성공을 위해서 질주하는 폭주기관차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뭐 저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제 삶은 뭐 끊임없이 도전과 성취의 연속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골프 같은 경우는 입문한 지 1년 반 만에 싱글도 했지만은 베스트 스코어 77타. 그날은 진짜 힘들린 샷이었어요. 두 번 다시 그런 느낌의 뭐로 공을 쳐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추어의 경우에 있어서, 특히 저희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에버리지가 아니고 베스트 스코어였던 그런 부분들인데, 사람들은 가장 최고의 순간을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가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또 그때의 기준점을 넘어서고자 또 한동안은 정말 79타, 80타, 81타로 오가면서 오로지 승부에만, 스코어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골프장에 가서 골프의 풍경이라든지 동반자와의 잡담, 담소도 스트레스로 느꼈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골프 선수로, 프로 선수로 뛸 것도 아닌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 뭐 자포자기도 됐고, 내지는 그 벽을, 가장 최고의 순간을 항상 늘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헛된 꿈인가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즐기자, 스코어는 그냥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굳이 뭐 원래부터도 저도 내기 골프를 안 했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왔고, 또 꿈이 여행이나 휴가를 갔을 때 그런 전 세계의 그런 유명한 골프장을 다니는 골프 투어를 꿈을 꿨었는데, 이제는 그런 꿈도 또 접어버렸습니다. 굳이 뭐 골프장에 가야지만이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요즘 이런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또나 이런 봉쇄, 이런 시기다 보니까 뭐 외국에 나간다 해도 나갈 수가 없고, 2주 격리, 들어와도 2주 격리,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냥 고스란히 격리되는 그런 세월이다 보니까 내 주변, 내 가까이에서 그런 소소함을 찾아보자. 특히 알게 모르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가 이런 돌, 나무, 그냥 자연, 산사, 소원, 이런 취향이다 보니까, 이게 또 제가 한의사를 택하고 한의사의 길을 걸어가고, 또 여러 많은 대학 중에서 성적에 따라 갔겠지만은 그래도 동국대학이라는 불교 대학에 갔다라는 것 자체도, 또 제가 자라온 환경이 이런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왔다는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저의 취향과 결부되는 부분들이 많다. 유홍중 전 문화재청장님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또 보이면은 또 그게 대해서 공부하게 하면 알수록 또 사랑도 싹트고 또 이게 폭도 넓어진다라는 그런 말처럼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끌림이 에서 시작이 되면서부터 상대를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 이런 얘기하면 또 저희 집사람하고의 관계선 또 예외적이지만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자연, 돌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한다면은 단순한 학문으로서의 관점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겠지만은 어떤 학위 또는 승진, 직업과 결부되는 개념이겠지만은 뭐 저희 경우에는 하나의 호사, 취미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은 대부분 소유, 돈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생기는 후회가 가장 크죠. 그래서 우리가 10원을 쓰든 100원을 쓰든 뭐 100만 원을 쓰든 불필요한 데 돈을 쓴 거에 대한 거는 후회가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외국에 가족들하고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에어비앤비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1박에 몇십만 원을 주고 그런 데서 자고 하면은 가족들로부터는 왜 그렇게 비싼 숙박료를 내냐, 그 돈을 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지 이러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런 데 의미를 부여했었고 또 그 선택이 옳았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후회 없는 선택이나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나름 또 의미 있는 선택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런 돈이 결부되다 보니까 더 열심히 더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용준 교수님이 강의에서 또 했던 것 같은데, 학문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멋으로서 어떤 것들을 사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돈이 가장 그 차원적으로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가지는 관점이 기준이 대부분 돈하고 결부가 되다 보니까 뭐 인체 파동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저도 이 인체 파동 원리를 배웠는데 수업료로 수억을 쏟았으니까 그 관점이 뭐냐, 세상의 기준은 다 돈으로 판단하니까 그렇다면은 비싼 교육비를 내라, 이런 차원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치료에 있어서도 그런 걸 많이 하죠. 특히 비만이나 다이어트 이런 경우 보면은, 또는 중환 질환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아예 처음부터 딱 치료비 얼마,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의미가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치료받아라, 배워라라는 그런 관점,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돈이 가장 우선순위에 되다 보니까 그만큼의 어떤 그런 마음을 실으라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돈을 쫓는다고 해서 돈이 모여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을 내가 좋아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니까, 단지 좋기 때문에 옆에 두고 싶고, 뭐 사랑하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물건들을 사게 되고 또 소유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 정도가 또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또 처치 곤란이고 보관 곤란이고, 어느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집 책상이나 사무실이나 거실에 이렇게
가까이 두고 보는 그런 단계를 지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꿈을 또 크게 가지게 되니까, 또 주변에 하셨던 분들 대부분들 보면은 뭐 또 박물관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관계를 되잖아요. 근데 또 좋은 측면에서의 박물관은 뭐 그런 수정, 그 가톨릭 성모병원 병원장님을 하셨던 박병원 선생님인가요? 라든지 또는 수석계의 거장 건물이신 송성문 선생님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런 것들을 사랑하셔서 모으시고, 또 이런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뭐 기증이 목적이겠냐.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나만큼 보호하고 좋아해 줄 수 있는 또는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이런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겠죠. 사람이 사는 이유가 성공이라 할진데, 성공을 왜 하냐? 성공의 척도가 뭐냐? 뭐 대부분은 또 그걸 또 돈으로 판단하는 거죠.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소유했느냐로 보는 거지만은,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부자를 존경하지는 않잖아요. 삼성 뭐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이병철 회장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래도 인류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서 그 식솔들을, 그 근로자들을, 가정들을 책임지고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지,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은 아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니까, 저도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한의사의 길을 걸어가는 입장에서 삶의 기준, 척도가 많이 버는 데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거를 잘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갈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또 제가 좋아하는 돌, 나무,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취미를 같이 잘 결부시켜서 또 즐기자. 또 이런 문화 예술적인 감성이 또 제 삶을 윤택하게 하고 실제 임상 진료 현장에서도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느끼니까, 브레이크 없는 어떻든 그런 기관차, 폭주 기관차처럼 살아왔던 제 삶을 돌이켜 볼 때 조금은 쉼이 있고 휴식이 있고 한 그런 삶이 필요하겠구나. 또 제가 인체 파동 원리를 배우고 또는 박종무 선생님을 만나서 그래도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진료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매몰되지 않고 진료실 밖을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제 성격이 원래부터 뭐 제 하고 싶은데 다 피리 꽂히면 하는 성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공간의 자유로움을 얻게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통 한의사분들 같은 경우 뭐 일주일에 며칠은 진료를 하고 나머지는 좋은 약재를 구하기 위해 뭐 산을 가서 약초 채집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 지금은 원산지 이력 때문에 직접 그렇게 채취도 못하지만은, 사용할 수도 없지만은, 이제는 공급 받아야 되지만 제약회사를 통해서, 그런 게 뭐겠냐. 진짜 뭐 이런 산삼을 캐러 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자연을 통해서 휴식과 마음의 어떤 재충전, 에너지를 얻는 거잖아요. 제가 이곳 완주 한옥집에서 그냥
여기를 목적으로 온 게 아닌데 하룻밤 유하기 위해서, 그래도 저도 잠자리에는 민감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그래도 마음에 드는데 좀 좋아하는 데서 자고 싶다 해서 일부러 시간도 저녁이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저는 계획 없이 계획 있는 삶이 아니라 그냥 딱 필이 꽂히면 바로 하니까 다행히 전화를 드렸더니 방이 있다고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저희 거의 뭐 없잖아요, 예약자가. 취소되는 판이고 하니까. 그래서 혼자 이 넓은 독채를 혼자 밤하늘에 달과 별과 새와 도둑고양이와 함께 이렇게 여유로움을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이렇게 지내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바지런히 익산에 미륵사지 석탑도 가보고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했지만은, 그냥 이런 산 기슭에 깃들어져 있는 이 한옥이 주는 매력이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미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중국 같은 경우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어떻든 이런 뽀대 있게 그런 어떻든 그런 양으로 승부하든가 크기로 승부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또 화려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기교를 부리는 그런 느낌, 인공적인 그런 맛이 많이 강한 데 비해서 한국의 미는 진짜 뭐냐, 뭐 도드러지는 뭔가 특별히 내세울 게 없잖아요. 건물이 화려하기를 해, 그렇다고 뭐 웅장하기를 해. 하지만은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냥 자연미다, 또 여백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며칠 동안 이런 완주에 있는 이 소양이라는 말이 또 느낌이 정감이 좋네요. 이 예촌이라는 한옥 펜션에서 이렇게 며칠 묵으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그냥 이 바닥에서 한옥이 주는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방바닥에서 뜨끈뜨끈한 방구들에 등을 찢고 한없이 게으름을 피우면서 통창으로 문을 열고 바라보는 저 산 기슭의 곡선, 저 따사로운 햇빛, 밤하늘의 달, 별,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저 새들의 정다운 지저귀는 소리, 가끔씩 고양이가 안부를 묻는 그런 인기척,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미구나. 특히나 이게 이렇게 화려할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산에 그냥 앙상한 가지, 만으로도 뭔가 풍요로움을 주는 게 한국의 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이라는 게 산을 지배하거나 극복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산에 깃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듯이, 우리의 삶도 사람도 너무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는 그저 그런 삶일진데, 너무 욕심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거나 쪼그라들 필요도 없이 그 주어진 환경, 여건, 상황에 맞게 그냥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병자호란 또는 임진왜란,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하의 지배 속에서도 꿋꿋이
또는 남북 그런 분쟁에 그런 전쟁에 참혹한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꿋꿋이 이겨냈듯이 이 코로나도 언젠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두 번 다시 경험 못할 그런 고통이다라고 할지라도 저희 환자분의 말씀처럼 6.25, 4.19, 5.16이라는 그러한 시대적인 그런 사건들이 코로나보다도 더 크게 느껴졌던 시기도 있었던 만큼 우리가 IMF도 극복하고 메르스, 사스도 극복했듯이 코로나도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의사인 저로서는 이런 프레임이 이 코로나를 바이러스를 적으로 규정하고 없애야 될 박멸의 대상, 소독의 대상, 척결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은 정부나 보건당국자 입장에서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어떻든 통제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은 일반 대중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감에 절망감에 경제적 위기에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장 어떤 병이든지 제일 문제는 스트레스잖아요. 불안감, 두려움. 근데 이 불안이나 두려움은 제가 뭐한 얘기로 제가 한의사일 수도 있겠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두렵거나 불안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시대 상황 5인 이상의 모임에 통제하고 또는 포상금으로 신고하고 이제는 바이러스만을 적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 이제는 5호 담당제처럼 서로 신고하고 배척하는 그런 프레임이 답답한 거고 그런 게 두려운 거지. 다만 우리가 이 두려움이나 불안도 그 실체 상대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에 우리가 상대 적이 있어야지 적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서 그냥 TV나 매스컴에서 떠들어지는 그런 사건 보도에 의해서만 우리가 실체 없는 불안 두려움에 젖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잘 드시고요. 조금은 주변에 가까운 뒷동산이든 또는 앞마당이든 창만 연다면은 자연의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바람 소리, 새 소리를 듣다 보면은 이런 스트레스도 한낱 부질없는 거였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제 집사람한테 프로포즈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굳이 뭐 어디 가서 떠들썩하게 그런 행사나 이벤트를 벌이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이 유튜브를 빌어서 내 가족,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트를 보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요. 행복하시고 편안한 주말 편안한 휴일 되세요. 감사합니다.